엑스핏. 자, 시기 끝났고 이제 복장. 자, 복장도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부분 우리 군인들이 복장이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뭐 군인은 그냥 군복만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은 근무를 하시는 뭐 육해공군 분들도 뭐 군복 하나? 아니면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모릅니다. 뭐 제가 뭐 본 거는 그래요. TV나 아니면 제가 뭐 파견에 나갔을 때 봤을 때. 하지만 저희 부대는 옷이 많습니다. 자, 뭐냐, 더 많은데 기억나는 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군복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한 거 하지 않고 출퇴근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입는 근무복이 있습니다. 근무복. 자, 군복. 자, 근무복. 저희 그때는 깨구리복이라고 하죠. 얼룩 무늬를 입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디지털 무늬, 그런 무늬가 근무복으로 입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근무복으로도 훈련을 대체하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무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왜냐하면 대테러 훈련을 받거나 특임대 대원들은 대테러 복장이 있어요. 검정색입니다. 흑복이라고 하죠. 대테러 진압복이죠. 흑복. 보통 우리는 흑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훈련복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훈련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또 미군복이라고 많이 입었었어요. 미군들이 옛날에 입을 때 얼룩무늬긴 하지만 좀 두껍고 재질이 좀 다릅니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마찰에 있는 부분은 덧대어 있고 좀 더 약간 기능성으로 나와 있는 거죠. 훈련복. 뭐 사실 뭐 소위 말해 미군복. 저희 집에도 제가 사제로, 참고로 훈련복은 개인적으로 구매해도 됩니다. 대부분 이런 복장이 있고 마지막 파병을 가게 된다. 파병은 제가 말씀드렸죠. 육상 아크 부대라고 있습니다. 아크 부대가 이라크 가나 어디 가나 하여튼 아크 부대, 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해 부대. UDT로 말하면 검문 검색대라고 합니다. 검문 검색. 네. 요 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막 색깔에 맞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또 색깔이 없는 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복장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받을 때는 민문이라는 복장이 있고 등등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에서는 근무복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아까 오전에는 뭘 한다고 했죠?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 체주구보 복장이 있습니다. 체주구보 복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한겨울 빼고는 평균적으로 반바지가 우리 마라톤 하는 분들 반바지 짧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짧은 반바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뭐 긴 거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바지에 반팔티. 이게 원칙입니다. 일단 대부분 이렇게. 겨울이면 긴 바지, 긴 요거 한성마크사 다 팝니다. 요렇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크게 뭐라 하진 않았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사제로 밖에서 나이키 뭐 필요한 기능성 운동화 같이 사도 됩니다. 그렇게 체조구보 복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장은 근무복 형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부서에 맞게끔, 그리고 체조구보 할 때는 이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입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다음 편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의식주 중에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특히 어떻게 UET 지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몰라도 돼. 알아야지.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 주거입니다. 일단 주거. 가장 중요하죠. 주거. 일단 가장 좋은 시스템은 뭐냐면, 이제 저희 때 이후로 이렇게 나가서는 이제 영내 생활, 부대 내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 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료를 하면 무조건 밖에 나와서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조금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러면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먹어주고 재워주고 뭐 입혀주고 한다? 아니에요. 직업군인이잖아요. 급여를 받고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봉사와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알아서 챙겨야 돼요. 황당했습니다. 자, 일단 부사관 기준에는 BBQ 아니에요. BEQ
관사가 있습니다. 장교, BOQ 이름이 다릅니다. 내부 시설도 조금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요즘에는 워낙 좋아져 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분양 임대를 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건물들은 다릅니다. 건물이. 근데 요즘에는 저 있을 때도 이렇게 그 아파트를 이렇게 계획 구매를 해가지고 부사관 장교 같이 그냥 거기서 동일하게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때부터 아마 있었을 거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 수료하고 나와서 실무생활하면 다 여기 문이 다 열려있는 줄 알죠. 다 방키가 지급되는지 알면 큰 오산입니다. 자,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민간에도 보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주택보다는 별로 없잖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파트가 비싼지 모르겠는데 문제입니다. 없어요. 일단은 많은 인원들이 배출이 나오는데 저 UET만 살았냐? 아닙니다. 해군도 살고 다양한 군인들이 살고 있어요. 하다못해 군무원 분들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양한 인원들이 살기 때문에 항상 이 아파트 또는 이 관사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면 이미 부모님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이거나 사실 알바는 쉽지 않죠. 뭐 나이가 있는데 여기를 못 들어간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룸 등 알아서 처음에는 구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시즌에 사실은 이런 자금들이 없고 여기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는 동기집이나 좀 얹혀서 합니다. 같이. 그래서 관리비 반반 내고 뭐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수료하고 바로 여기 예약을 걸어 놓았던 게 방이 빠졌다. 그러면 그때 연락이 옵니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인트라넷이라는 군대 내에 전산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빠지면 들어가고 TO가 나와야 들어가기 때문에 수료 후에 나 살 집은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알아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운도 좋고 여기저기 좀 인맥관계 좀 어떻게 돼서 최대한 빨리 영내생활 지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요 BQ에도 근데 원래 이건 뭐 10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그 BQ는 1인 1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형평성 있게 알아서 눈치껏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부분이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막막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 수료야만 알아서 이렇게 내 집키가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빌라나 하숙집이나 등등등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식주 3가지 부분 수료를 하고 나와서 실무부대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는구나. 그리고 교육은 어떤 걸 받을 수 있구나. 마지막으로 실제로 생활하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곳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는 거의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분들 그리고 자녀분들을 군에 보내고자 하거나 가 계시는 자녀를 둔 부모님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무엇? 부사관일 경우에 장기 복무 진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첫 진급 아니면 빨리 장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요거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지키면 확실하게 무조건 된다라는 건 없을 수 있지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로 하면은 사실은 부대 내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인지하고 실무부대원들도 이거를 인지하면서 쉽진 않지만 노력을 하면 부대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우수한 인재가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